요양원이든 죄악안보호센터이든 모든 장기요양기관 시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로 하는 각 방의 종류, 규모, 직원의 자격 조건, 직원의 수, 그 외에 각각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진 대로만 설치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절대로 빼먹거나 대충 지어서 허가가 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 창업과 관련된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요양원은 몇 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9인 이하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 하고요. 10인에서 29인까지 수용 가능한 중규모 시설과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대규모 시설로 나뉩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각 시설군에 따라 갖추어야 할 방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왼쪽 침실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방을 말하고요. 환자 침대를 사용하든 온돌방으로 하든 제한은 없으나 케어의 편의상 저상 침대를 이용한 침실을 대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실은 4인실을 초과하여 만들 수 없습니다. 또 1인실과 2인실은 법으로 정한 본인 부담금 외에 시설 측에서 보호자에게 상급병실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실의 크기는 1인 기준 2평 이상이어야 하므로 4인실을 예를 들면 최소 8평 이상의 방이 4인실 한 개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크기냐면요. 보통 병원에서 6인실 크기가 요양원에서는 4인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곤 하지만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크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직원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실, 재활치료실이 있고요. 참고로 재활치료실은요, 치료실의 존재는 요양원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필수 설치 구조이거나 재활치료사는 30인 이상의 대형 요양원부터 필수 구인 인력입니다. 좀 웃기죠? 저랑 같이 알아가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법이란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과 탁상에 앉아 정하는 사항은 굉장한 거리감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 역시 차후에 다루게 될 장기 요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할 때 더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양원에서의 재활치료실은 필수이지만 재활치료는 서비스의 개념일 뿐 따로 돈을 청구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재활전문병원에서 받으시는 수준의 질 높은 재활치료는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요. 간혹 입소하신 어르신 보호자께서 잘 못 걷는 어르신을 다시 걷게 해달라거나 치매를 치료해달라는 등의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정중히 설명드리죠. 요양원에서는 도구를 이용한 간단한 찜질, 마사지, 인지활동 치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 수준의 치료만 제공됩니다. 라고요. 실제로 5년 전쯤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요양원을 상대로 전기치료 등의 전문기기를 사용한 치료 행위는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요양원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지만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요양원에서 전문 치료 등이 이루어지면 요양병원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론 너무 원천적으로 의료행위를 막아놓음으로써 어르신들께 적시에 필요한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추후에 다룰 내용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실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실 및 식당이 있습니다. 요새는 음식을 시설에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다주는 외지 음식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리원을 뽑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식자재를 수급하여 다듬고 끼니마다 만드는 일보다는 수월할 테니까요. 설거지도 외주 업체에서 다 해준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주업체 부대는 조리원을 두어 직접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의 장점 또한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은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화재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피해 있을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설립 초기부터 공간의 모든 벽을 방염 방화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미끄럼틀을 던져 대피할 수 있도록 생긴 피난 구조대 역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부터 요양기관, 즉 노유자 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층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2층에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엔 안 해도 되는 항목이었죠.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실용성이 거의 없는 규정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는데 누가 저 대피실에 들어가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 시간에 계단이나 옥상으로 도망을 가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저 피난실 하나에 어떻게 들어가고요. 후에 다룰 창업 부분에서 건축 인테리어 관련 얘기를 할 때 더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양원 내의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법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고요. 남녀를 구분해 놔야 합니다. 사실 요양원에 가보시면 각 침실마다 화장실이 있는 병원의 구조와는 달리 방에는 화장실이 없고 공용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의 대부분 기저귀 케어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며 스스로 알아서 화장실을 이용할 정도의 어르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면장 및 목욕실 역시 필수이지만 어르신이 혼자 목욕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인원을 나눠 일괄적으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안전한 목욕의자 또는 침대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완전 도움하에 이루어지지요. 마지막으로 세탁실이 있고요. 법적 규격 외에 기타 시설로는 대형 요양원의 경우 면회실을 만들거나 산책로를 만들어두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30인 이상 시설과 미만 시설의 표 모양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30인 이상 시설은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실을 각각 따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그보다 작은 30인 미만 시설들은 이 모든 걸 한 공간에 두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요양원은 병원과 달리 그 크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30인, 40인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자 한 명당 연면적 7평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기본 규격이 있는 겁니다. 즉 30인 시설만 하더라도 그 시설의 평수가 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대략 21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병원보다 공간 면에선 쾌적할 수밖에 없겠죠.